네, 다음 키워드는 웰컴 미 월드컵 비자 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에 열리게 되는 피파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공동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월드컵을 보러 오는 팬은 환영하지만 오래 머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벤스 부통령은 놀러 오는 건 환영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불법 체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축제잖아요. 근데 오는 축제에 어떤 손님들한테 오래 머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고는 이제 단순한 관광객의 메시지를 넘어서 트럼프 2기의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이라든가 영주권자라든가 이런 추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비자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회의에서 합리적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선을 넘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펩 본디를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내쫓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 정치 시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월드컵 요 파급력에 대해서는 또 자랑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의회에서 이제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그런데 이제 자랑도 하면서 보안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보안을 많이 한다는 건 통제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6억 2,500만 달러 보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 경기가 48개 팀을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본선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104경기를 확대돼서 78경기가 미국 11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이 보안 책임자로 전체적인 총괄 책임자로 하는 사람이 앤드류 줄리아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앤드류 줄리아나가 누구냐면 예전에 혹시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나 혹시 아세요? 아니요. 줄리아나라고 그 아들인데 이 루돌프 줄리아나랑 그 전임이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강경한 범죄와의 전쟁,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원조가 이제 앤드류 줄리아나를 위해 어쨌든 루돌프 줄리아나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했던 강력하게 이제 이 치안을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데 이 연방 검사 시절에 이제 뉴욕에 검사하면서 마피아 조직원들을 소탕했던 이런 범죄와의 전쟁을 했던 지금과 비슷한 약간 이런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했던 깨진 유리창 이런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했던 범죄율을 대폭 낮췄던 이런 검사 출신의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정을 해보고 9.11 테러를 대응했던 약간 이렇게 테러 발생 계획을 이런 했던 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전체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어쨌든 이 월드컵은 아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무비자나 무관용 정책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월드컵은 하나가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머물지 말라라는 불법 체류에 대한 경고가 현재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법 체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전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까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이미지나 사실은 축제인데 축제가 사실은 어쨌든 공포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 이미지나 환대성 같은 게 약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고 안전한 이동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번 갔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경기장을 갔는데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동안 감금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머무면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는 국제 팬들에게 이제 미국이 감시국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벽으로 이제 형성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국가들은 미국 방문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미국이 사실은 적성 국가나 방문 금지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미 여행 취소나 참여 기피 여론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위 및 어떤 표현 자유나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 추방 논란으로 표현 자유와
제안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뭐 축구가 정치다라는 논장으로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미국 내 도시들의 경제 효과라는 관광 수입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포츠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원래 피파가 원래 주최를 하는 축제인데 이런 것들의 관계가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피파는 스포츠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이드에 대해서 어쨌든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장 관계가 되고 미국 개최의 적합성에 논란이 돼서 미국이 개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아주 안 좋은 경우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메시지와 이런 규범의 장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외교라든가 도시 경제라든가 문화적 개방성 전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